일본 언론과 일본 누리꾼들이 아시안컵에서 K드라마를 쓰고 있는 한국 축구와 초라한 모습으로 탈락한 일본 축구를 비교하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굴의 투지와 집념으로 연이어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 언론과 일본 누리꾼들은 4강에 진출한 한국과 8강에서 탈락한 일본을 비교하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언론은 어떻게 전하고 있고 일본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본 언론이 전한 칼럼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참고로 기사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만 일본의 시선에 비친 한국 축구가 비교적 잘 표현된 칼럼 기사네요. 따라서 길지만 생략하지 않고 기사 전문을 전해드립니다. 한일전에서 미토마 카오루와 대전하고 싶다. 25세 한국 대표팀 수비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이 보도한 일본 진몰 모리아스 재팬에는 손흥민이 없었다? 결승전에서 일본과 싸우고 싶다. 미토마 카오루와 매치업해보고 싶네요. 한국 대표팀에서 양사이드백을 소화하는 25세 서령우는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에 2대1로 승리한 뒤 한국 기자진과의 대화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럽 이적 소문도 도는 영우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진몰 이토주냐 이탈도 언급. 2월 3일 8강 진출을 걸고 준중결승에 등장한 일본은 강호 이란에 1대2로 패했다. 미드필더 모리타의 골로 선제했지만 후반에 따라잡히고 최후에는 수비수 이타쿠라가 추가 시간에 내준 PK로 역전을 허용했다. 일본 국내와 마찬가지로 한국 언론의 타이틀에도 한식이 줄을 이었다. 사유나라 일본, 이란에 지면 8강 탈락, 한일전도 불발, 데일리안. 일본 침몰, 한일전은 없다, 국제신문. 일본, 이란의 충격의 역전패, 결승에서의 한일전도 소멸, 한겨레. 한국 언론 NK스포츠는 우승 후보인 일본이 침몰했다. 경기 종료 직전 이타쿠라의 페널티 에어리어내에서의 치명적인 태클에 발목이 잡혔다라며 일본의 약점을 찌른 이란의 롱볼 공격이 먹힌 점 등 패인을 자세하게 분석. 게다가 성가해 의혹 문제로 인한 내부 분열, 우승 후보인 일본, 이유 있는 몰락이라고 타이틀을 단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신문인 스포츠땡땡이다. 일본의 몰락은 예견됐는지도 모른다. 이토주냐의 성가해 의혹 보도로 일본 축구협회는 그를 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불안 요소를 아는 채 이란전을 맞이해버렸다 라고 지적하고 사상 최강이라는 평을 받았던 일본의 경기장 밖에서의 소동을 우려했다. 여기까지 되돌아보면 한국 측에서도 결승은 한일전이라는 최고의 시나리오를 그렸음이 엿보인다. 그것은 한국이 지금까지 힘겨웠지만 마치 드라마 같은 극적인 결말로 이겨내왔기 때문이다. 조별리그에서는 첫 경기인 바레인전에서 3대1로 패승했지만 두 번째 경기인 요르단전에는 후반 추가 시간에 따라붙어 2대2로 비겼고 세 번째 경기인 말레이시아전도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의 페널티킥으로 3대2로 앞서다가 막판에 따라잡혔다. 1승 2무로 깠다가면 조별리그 탈락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었던 설마의 2위 통과로 16강에 진출. 당연히 선수나 감독은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SNS에서는 특정 선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주장 손흥민이 경기 후 믹스드존에서 이례적으로 호소하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을 정도. 그 중에서도 특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위와 수완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져갔다. J리그에서 뛰었던 경험도 있는 전 한국 대표 이천수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무승부를 거둔 말레이시아전을 언급하며 이건 자존심 문제다. 할 말도 없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 변화가 없다. 선수를 바꿔도 같은 포지션에 넣을 뿐 이라며 통렬하게 비판. 언론들도 냉엄한 타이틀을 붙였다. 대체 골키퍼의 맹활약, 신데렐라 보이의 출연. 분위기가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결승 토너먼트에 돌입하면서부터. 클린스만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지금까지의 폭백에서 완전히 전환하며 3백을 채용. 절대적인 에이스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과감한 변경으로 승부를 걸었다. 0대1로 뒤진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그동안 터지지 않았던 공격수 조교성을 교체 투입하자 그 기대에 부응하듯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탄을 터뜨렸고 그대로 승부차기 싸움 끝에 승리했다. 이어 호주전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승비수를 띄운다. 0대1로 뒤진 후반 원톱 공격수 조교성을 내리고 톱 아래에 미드필더 이재성을 투입, 다시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 이어 후반 막판에는 원래는 윙어인 양현준을 오른쪽 윙백으로 투입했다. 지난 시즌 셀틱으로 이적한 21세 공격수는 이번 대회 첫 출전에도 날카로운 돌파와 적극적인 수비, 실패해도 몇 번이고 도전하는 용기가 있다. 이번 대회의 신데렐라 보이 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극적인 역전극으로 이어지는 활약을 보였다. 역동적인 신성 양현준이나 대회를 중도 이탈한 수호신 김승규의 대체자로서 슈퍼세이브를 연발하는 골키퍼 조현우 등 매일 바뀌는 키맨들이 한국 팬들의 열기를 올리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커다란 성원으로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짊어진 것은 손흥민이다.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중요했던 호주전에서는 이대로 탈락이라고 생각되었던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 지역 앞에서 패스를 받자 경이로운 키핑력으로 적을 뿌리치며 전진. 참지 못하고 발을 내민 상대 수비수의 움직임을 예상했다는 듯이 오른발을 내밀며 PK를 획득. 아시아 무대에서의 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슈퍼플레이였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다음이다. 황희찬이 PK를 차게 해달라고 주장에게 간청. 자신이 얻은 절호의 기회였지만 손흥민은 같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후배에게 맡겼다. 그리고 나서 압권의 장면은 연장 전반 14분. 페널티 지역 바로 앞에서 프리킥을 얻자 이번에는 내가 라는 듯 오른발로 직접 골네트를 흔들며 극적인 역전승을 연출했다. 절대적인 리더의 존재. 경기 후의 코멘트가 또 믿음직스럽다. 연이은 격전이 힘들지 않느냐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것은 핑계다.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뿐 이라고 대답. 플레이의 여운에 젖지 않고 바로 다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손흥민의 언행은 팀 동료와 국민에게 전파됐다. 주장이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대회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배경과 함께 64년 만에 아시안컵 재패의 기운이 한층 높아지는 결과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명암이 갈린 원인으로 그 동기부여의 차이를 지적하는 한국 언론도 있었다. 스포츠 경향은 금년 1월에 쿠보 타케우사가 레알 소시에다드는 나에게 급료를 지불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컵이 라리가의 시즌 중에 개최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남긴 코멘트에 대해 일본은 대회 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쿠보 타케우사의 발언으로부터 일단 대표팀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라고 게재. 아울러 토미야스 타케이로도 시즌 중에 개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제한적인 말이므로 진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라를 짊어지는 명예나 영예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다 라고 고찰하고 있었다. 언론의 비판으로부터 팀 동료를 지키고 피치에서 결과를 남긴다. 대표팀 선수로서의 자부심, 나라를 짊어지고 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자신의 등과 언행으로 보여주며 팀을 이끌어간다. 피치 밖의 트러블에 흔들린 채 자취를 감춘 일본과는 다르게 절대적인 주장의 존재감에 따라 승승장구하는 한국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한일전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우승을 걸고 최후의 힘든 싸움이 시작된다. 클린스만이 지휘봉을 잡고 있지만 운이 좋다라는 시각이 많아 여기서 패하면 또다시 비판이 재현될 것이다. 게다가 상대는 조별리그에서 까딱하면 질 뻔했던 요르단이다. 불안한 점도 있다. 최종 수비 라인의 핵심인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바이에른에서 주축을 맡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센터백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불안 요소일 것이다. 클린스만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새로운 럭키보이가 등장할 것인가? 그리고 절대적인 에이스 손흥민은 팀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숨을 내뿜는 아시아의 호랑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칼럼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확실히 손에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는 젊은 선수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있겠지. 한국의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나도 호주전 막판에는 솔직히 감동했다. 열세에 처하면 전술손이라는 룰이 있었겠지. 모리아스 감독도 본받았으면 좋겠어. 클린스만이 부러운 건 아니지만 지금의 일본 대표팀에는 손 같은 선수가 좀처럼 없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골키퍼만이라도 큰 소리로 고무하는 베테랑이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확실히 손은 A급이고 의지가 되지만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 본인도 손 해줘 라고 느껴짐. 한국과 싸우기 이전에 일본에는 문제가 있었다. 전술도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도 뭔가 부족해 보였다. 손흥민 같은 스타 선수가 없더라도 선수 전원이 이겨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패했다. 한국의 끈기가 강한 것은 전부터 있었지만 손흥민의 멘탈도 플레이도 세계 레벨이라는 것은 그 승부차기에서 납득했다. 아쉬운 것은 문제가 선수가 아니라 전술이었다는 것. 단순하게 일본이 더 조직적이고 규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면에서 당한 것은 치명적. 하지만 결승전이 한일전이었다면 최고로 끌어올랐겠지. 예전과 다르게 월드클래스 선수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멋진 무대였는데 틀림없이 현재 일본의 약점을 드러냈다. 월드컵 캐진격 때도 그 후 10연승이라며 들떠있을 때도 이렇게 철저하게 롱볼 공격을 당한 적은 없었으니까. 이런 공격을 당하면 일본은 이렇게까지 약해진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내버린 한판이 되었다. 월드컵에서 캐진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남아를 비롯한 한 수 아래의 나라들은 일본전에서는 전술이 확실해져서 공략법이 편해졌어. 2차에선 미얀마전도 멍 때리고 있을 수 없어. 고비가 되는 것은 북조선과의 2연전. 일본은 그것을 한국전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해. 한국의 경기를 제대로 보고 있으면 적어도 바보 취급을 하거나 꼬투리 잡으려는 마음은 들지 않아. 특히 손흥민이 보여주는 강한 마음가짐에는 끌리는 것이 있었다.
결승전을 보면 일본이 왜 도달하지 못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번 대회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단순히 축구로서만 봐도 재미있지 화면에서 전해지는 기백이 달라. 한심하게도 일본이 이렇게 빨리 탈락해서 미안해 한국. 손흥민은 대단해. 일본의 저만한 선수는 확실히 없어. 혼자서 역전시켜버렸다. 볼을 가질 때마다 상대를 공포로 물들였다. 일본의 공격수도 성장해 주었으면. 한국은 우승하는 팀의 분위기가 났다. 부디 힘내길 바래. 일본은 타지마, 모리아스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롱볼 전술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명된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 월드컵 출전을 놓쳐도 이상하지 않아. 지난 대회였다면 그럴 것 같지만 아무리 그래도 두 배가 된 아시아에서 출전을 놓치면 이상하다 랄까 하면 안 되잖아. 클린스만도 모리아스와 비슷하게 선수에게 맡기잖아. 그렇게 실점을 해도 최종 라인 수정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다만 사우디나 호주에게 패배가 농후한 막판에 따라붙어 페널티킥으로 이긴 것은 일본이 문제시하고 있던 동기부여적인 부분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왠지 모르겠지만 한국 선수 쪽이 일본 선수보다 나라에 대한 마음이나 자부심이 강한 것 같아.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한국 대표팀은 극적인 승리가 많다. 일본 대표팀은 능력은 사상 최고지만 동기부여는 사상 최저. 아시안컵 일정에 대해 불평한 선수도 있다. 한국은 5경기 모두 역전승하는 전개. 어떤 경기도 여유롭지 못했다. 승리에 대한 집념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이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축구에 관해서는 미로부터의 시선으로 볼 수 없게 되었네요. 많이 아쉽지만 이번 대회에 관해서는 한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이 꽤나 마음가짐이나 열정에 차이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토마 선수처럼 부상을 당한 선수도 있고 탈락해서 한국과 만나지 않고 끝난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일본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상자를 늘리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려나. 예전 같으면 좋아요의 폭풍이었을 텐데 이제 이런 종류의 빈정이나 농담하는 좋아요 만땅이 아니구나. 여전히 패하면 전부 다 모리아스가 나빠가 되는데 한국의 감독도 클린스만이니까요. 어리석은 감독 밑에서도 손흥민이라든가 필사적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일본 선수들의 열정이 분명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의 한일전을 보고 싶었는데 한일전은 전혀 안 하네요. 손흥민과 싸우는 일본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토주냐가 없는 그 분위기라면 한국에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겸손과 부러움이 과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월드컵 우승이니 아시아 최강이니 같은 멍소리는 안 들리겠네요. 이제 잠시 후면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을 맞아 아시안컵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김민재 선수도 빠지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지만 부디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